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회사원이자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전 간호사입니다. 드디어 1화입니다. 프롤로그를 녹음한 게 정말로 엊그제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언제나 저희에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읽도록 할 테니까요. 달고 쓴 말씀들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되는지 모니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탈간호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1화 진짜 시작인 만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공지 드리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는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에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제목은 탈임상 커리어 무엇이 있나입니다. 탈임상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탈임상은 임상을 탈출한다. 즉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 현장을 벗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탈임상, 탈병원, 탈간호라는 단어들을 합쳐서 쓰기도 하는데요. 작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탈병원의 뜻은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제약회사, 산업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심평원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탈간호는 간호사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하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탈병원, 탈간호에 대해서도 차차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장황하게 탈임상, 탈병원, 탈간호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목을 탈임상 커리어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한 탈임상 커리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 작가님, 탈임상 커리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근데 애초에 탈임상이라는 저희가 말씀드린 임상을 탈출한다 라는 그냥 딱 그 의미로 생각을 했고 탈임상을 했어도 간호사는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호사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모든 것 그냥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더 깊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완전히 간호사 안 하는 탈간호만을 생각한 사람이고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저도 별 생각 없이 탈임상이면 당연히 이거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병원에 나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하던 그렇지 않던 모든 일들이 탈임상 커리어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 작가님과 처음에 얘기를 나눴을 때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를 했는데 그 뒤로 오히려 대본을 쓰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죠, 저희가. 맞아요. 좀 이거 아니다. 탈임상은 탈임상이고 탈병원, 탈간호 다르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 저희 스스로도 좀 개념이 딱 잡히게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함 작가님께서는 탈임상이 탈임상이지. 여기에서 뭘 더 말하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 저한테 정확하게 너가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탈임상이라는 단어가 결국에 병원 그만둬야지. 간호를 안 하겠다라고는 조금 거리가 약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소방직 간호사 이것도 우리는 탈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함 작가님은 동의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소방직 공무원 아니면은 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는 것도 우리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이거 다 일반적으로는 탈임상이라고 다 부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탈임상이라는 그 정의에 맞게 해보면 사실은 그곳은 탈병원에 가깝다. 병원에서 그쵸. 일하지 않는 것을 통칭하는 말.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 재미있게 생각된 부분이라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저희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다릅니다. 사람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일단은 오늘 주제가 탈임상 커리어 무엇이 있나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임상 현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탈임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첫 에피소드로 이것을 가져와 봤고요. 많은 간호사들이 원하는 탈임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든 탈임상 커리어를 다룰 순 없고 탈임상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커리어들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경험이나 실제로 해당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도 잘 섞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탈임상의 범위가 엄청 넓은데요. 환자를 보지 않는 모든 업무는 다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탈임상이면서 병원 밖을 나가는 경우는 탈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저희는 병원 안에서의 탈임상 커리어들을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모니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앞에서 탈임상의 커리어는 보통 탈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병원 내 탈임상 이러니까 조금 말이 어색한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병원에 있어도 임상이 있지 않은 것, 즉 환자를 안 보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환자를 보지 않는 부서라고 하면 보험심사나 수가관리나 평가를 하는 보험심사팀 간호사. 어려워. 네. 어려워 바로 나오시네요. 네. 의무 기록을 관리하는 의료정보 간호사. 의료의 질 향상을 관리하는 QA 간호사. 간호 인력을 교육하는 교육팀 간호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단편적인 부서고 병원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팀들은 있고 어떤 팀들은 없고 그리고 이 팀 자체도 그렇게 인원이 많진 않죠. 그쵸. 진짜 소수인데다가 높은 선생님들. 아무래도 의료정보, 보험심사, QA,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임상 경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보험심사팀 간호사 되겠다고 좀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네. 이게 자격증도 따야 되고 임상도 몇 년 이상 채워야 되면서 또 이게 파트장님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윗선생님들을 물리치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 섞여서 걔는 결국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격증을 땄는데도 이게 윗선생님들이 먼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다 TO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 사실은 갈 수 있다 없다 정도를 논의하는 것도 일부 대학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곳들은 보통 신규 때부터 차근차근 그 병원에서 경력을 쌓아서 맞아요. 부서로 차출되거나 뭐 그런 경우라서 아마 해당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맞아요. 모니님은 고려해보셨어요? 이런 거? 고려라기보다는 네. 굳이 준비도 아니죠. 왜냐면은 못 갈 거라고 아예 감히 어떻게 잘 알고 있었군. 나따위가 분수를 잘 알아. 너무 슬픈데요. 네. 저는 병원에서 1년만 버티자가 목표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부서는 탐낼 수가 없었고 만약에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 이 부서들 중에서 너 만약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꽂아줄게 라고 하면
저는 교육팀 간호사가 되고 싶네요. 환자 교육하는 것도 간호사 할 때 저 굉장히 좋아했고 뭐 발표하거나 이런 것도 좋아했고 신규 간호사들을 많이 북돋아주고 좋은 프리셉터, 좋은 프리셉티 뭐 이런 것들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너무 생각해보면은 병원은 바뀌기가 어려운 곳이라 지금 잠깐 생각을 하면서도 힘들겠다는 생각,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 그러면 함 작가님 만약에 가고 싶은 부서 있으면 다 꽂아줄게. 어디 가고 싶니? 하면 어디 갈래요? 이게 근데 또 지금이랑 그때랑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제가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보험심사팀 간호사 뭐 이런 건 너무 어렵고 먼 느낌이 나서 갈 수 있다면 검사실에 가고 싶다. 검사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간호사를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가고 싶은 부서를 고를 수 있다면 네. 저도 약간 그 질 향상 관리하는 QA? 네, 그런 팀이나 아니면 의료정보실 뭔가 멋있어서 가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희 QA팀은 항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시잖아요. 항상 하는 거 뭐죠? 손위생. 병원에서 맨날 하는 그런 그쵸. 달고 다른 네. 프로젝트들 있는데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하는 게. 병원에서 솔직히 할 수 있을까요? QA를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손 씻는 게 중요하니까요. 요새도 손 잘 씻어야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병원 안에서 탈임상 하는 건 사실 제한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TO도 잘 발생하지 않고 좀 큰 규모의 대형 병원에서만 운영하는 제한점도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연차가 낮으면 뭐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최소 3년 아닌가요? 아주 최소고 제 맞아요. 생각에는 운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병동이 아닌 곳을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원티드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티드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원티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주 어렵죠. 사실 저희가 소개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별로 현실성은 없고 저희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커리어였습니다. 왜 했죠? 일단 탈임상 커리어가 주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듯이 어느 정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거나 단순하게 병원 내에서 부서 변경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의 팟캐스트를 듣는 분이시라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병원 밖의 탈임상 커리어, 즉 탈병원 커리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병원 밖에서의 탈임상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탈임상 커리어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탈임상 커리어라는 카테고리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 지인들 중에 실제 현업에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저나 함 작가님이 진로 고민 과정에서 조사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또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모니님, 탈임상 커리어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연구 간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연구 간호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간호사들이 이직한 직군인 것 같아요. 연구 간호사라고 하면 CRC랑 CRA라고 통칭 얘기를 하고요. 아주 후려쳐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CRA는 회사 소속입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 임상실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RC는 개인 연구자 소속, 즉 보통 대학병원 교수 소속으로 직접적인 환자 관리를 맡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RA, CRC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관심이 없으면은 사실 통칭 연구 간호사라고 맞아요. 많이 얘기를 하고 교수님 소속 연구 간호사, 즉 CRC로 보통 많이 이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CRC랑 CRA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 좀 드릴게요. 해주세요. 함 작가님 먼저 제일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돈. 돈? 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CRC는 개인 연구자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받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너무 천차만별이고 대신 CRC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을 잘 지켜준다는 그런 보통 그렇게 잘 지켜줍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이 많지 않고 그 교수가 하고 있는 연구만 하면 되고 환자 관리 정도만 하면 되는 거라서 물론 바쁜 CRC도 있지만 보통은 CRA보다는 훨씬 워라밸 잘 지켜지고 주 4일, 3일 이런 식으로 근무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니까 많이 못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같은 것도 연구자 소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 들었어요. CRA는 돈을 CRC에 비하면은 많이 받고요. 대신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수탁기관이다 보니까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사람을 갈아놓겠어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했고 대신 본인이 커리어 관리를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이직도 잘 되고 연봉이 정말 많이 오른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연봉 향상의 기회가 많다고. 굉장히 저도 그래서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죠? 안 했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저는 교육도 들었어요. 관련 교육도 들었고. 네.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들으셨나요? 네. 관련 교육을 들을 정도로 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CRC도 많았고 CRA도 많아서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하지만 임상시험 특성상 교수들을 많이 만나야 하잖아요. 병원에도 자주 가야 하고 의료진과 소통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CRA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인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심지어 한쪽이 의사야, 교수야. 한쪽은 회사야. 이러면은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포기했었죠. 잘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안 맞았을 것 같죠? 네. 저 친구 중에도 네. 아마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게 걔는 회사 다니는 애니까 그러면 CRA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딱 떠오르는 애가 있는데 네. 외근 진짜 많고요. 아, 맞아요. 근데 그 외근이 다 병원 찾아다니는 거고 맞아요. 병원에 가서 항상 을의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병원에서도 을이었는데 병원을 나와서도 또 병원에 가서 을이라면서 근데 그것도 을이 그냥 을이 아니고 네. 거의 뭐 병정 정도의 급인 것 같다. 아무래도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뭐 그런 입장이어서 부탁하는 입장이고 도와달라고 맞아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 것 같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근이 많은 게 한 곳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 간호사보다는 성격이 맞으면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는 선배는 정말 전국 방방곳곳을 출장을 다니면서 방방곳곳의 병원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맞아. 그런 게 뭔가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 저도. 먼저. 네. 외근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슈퍼을. 그게 문제죠. 네. 자, 벌써 스트레스 받네. 네, 넘어가야 돼. 자, 이제 다음으로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는데 네.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작가님이 친구가 없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서 네. 모니님이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이라고 보통 하는 것들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선발하는 공무직을 말해요. 8급 간호직 공무원과 8급이나 9급 보건의료직 공무원, 이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직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간호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간호직 공무원들은 합격하면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보건소. 9 to 6. 네, 8 to 그렇습니다. 6. 9 to 6죠. 부럽죠? 9 to 6 힘들어요. 간호직 공무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저는 간호직 공무원을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커리어잖아요. 와, 근데 급여 보고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네, 돈에 아주 예민하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아마 공무원이 조금 받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얼마죠? 함 작가님 한번 놀라셨다고 했는데 네. 9급은 1호봉 기본급이 159만 원. 8급은 1호봉이 162만 원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거 세전 아닌가요? 네, 제가 알기로도 세전인 것 같고 기본급이기 때문에 뭐 수당이 더 붙어서 정말 이렇게 받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격이긴 하죠. 요새 기본 시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저시급으로 받으면 170만 원이 넘거든요. 기본급이. 대신에 간호직렬의 경우에는 간호 업무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12개월당 1호봉이 인정이 되어서 만약에 뭐 만 3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3호봉 오른 급여부터 받기 시작하겠죠? 좋겠네요.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네. 때문에 네, 3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으면은 대충 얼마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아, 네. 함 작가님은 절대 못하겠죠, 그쵸? 저는 네, 그쵸. 그런데 이게 저희 간호사들이 또 마이데스크에 대한 로망이 있죠.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원은 잘리지 않고 앉아서 일하고 쉽게 일한다, 편하게 일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합격 컷이 높다고 해요.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직렬에 비해서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절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리트가 있는가. 주변에 그래서 이 메리트 있는 공무원 하시는 분 있어요? 준비했던 친구만 있고 아직은 근무자는 없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은 임용돼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처음 3년간은 서울시 시립병원에서 3교대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니 3교대로. 이게 공무원이 제 친구 이모가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공무원 된 이유는 그냥 편하게 그렇죠. 보건소에서 일하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이 생기면 불려가야 돼요. 네, 뭐 어떤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메르스 터졌을 때 네, 불안해지네요. 네. 그때 이제 지원하는 간호해줄 간호사가 없으니까 공무원 중에 차출을 했대요. 근데 또 하필이면 메르스가 또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혼자 사는 미혼.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혼자 사는 미혼 간호사를 제일 우선순위로 선발을 했다고. 너무 슬픈데? 네. 전 진짜 그거 듣고 나는 탈간호. 무조건 뭐가 됐든 탈간호한다. 아니 공무원 고려하지도 않았으면서.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 딱 아마 간호사 하고 있었을 아니다. 그때 아니죠, 이제 아니죠. 시습하고 있었을 때였죠. 네, 병원 지원할 때. 아 맞아요. 끔찍. 많은 분들이 이런 공무원을 고려하시는 이유는 병원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고 또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니까 후생 때부터 공무원 관심 가지고 아예 병원을 안 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 동기 중에서도 병원 안 가고 준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어렵네요. 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자주 이야기되는 커리어인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건강직하고 요양직이 따로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간호사를 채용을 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근무 경력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 아주 큰 메리트죠. 그래서 병원 경력이 없어도 지원을 하고 실제로 많이 입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심사직으로 간호사를 뽑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는 분들만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은 있어야 합격선에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통은 더 임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경력이 없어도 입사가 가능하면 네. 왠지 돈을 조금 줄 것 같아요. 저도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심평원이 급여 수준을 좀 더 높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간호사가 많이 번다더라 이런 말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혹시 함 작가님은 주변에 이런 공단이나 공사 다니시는 분 있나요? 근데 자꾸 이거 하면서 느껴진 게 내가 친구가 별로 없나. 간호사 친구가 별로 없나. 아, 그래서 약간 자꾸 모른다고 해서 민망할 정도인데 준비하는 친구들은 있었는데 다 됐는지는 모르기도 하고 안 된 친구들도 많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주변도 준비한다고 한 친구들은 좀 있는데 다들 준비는 해. 네. 이거 되게 어렵다고 저 들었어요. 이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보고 이제 면접도 좀 까다로운가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간 친구가 있긴 한데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간호사를 뽑는 직무이니만큼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상사도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알아들으셔라.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 뭐 어디가 쉽겠냐마는 아무래도 병원 분위기랑 닮아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고 싶네요. 네. 다음은 제약회사. 저희 진짜 다양하게 설명드리는 거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병원 밖에서 일한다고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죠. 정확하게 제약회사에서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의 설명해주는 선생님? 설명 간호사? 네. 본인님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제약회사도 함 작가님이 잘 모르시고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사실 이거 제가 한 번씩은 다 고민을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1도 고민 안 함. 그러니까 함 작가님은 제약회사 왜 가? 난 면허 쓰지 않겠어. 이거였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제 조사한 것들이나 주워 들은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제약회사는 간호사 취업이라고 카테고리를 한 번에 묶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간호사, 즉 CRA도 있고 아니면은 임상학술 관련 부서에서 논문 같은 것을 이제 보고 같이 의견을 준다고 할까요? 메디컬적인 의견? 이런 분들도 봤고요. 싫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사내나 외부 교육. 예를 들면 의료기기 같은 걸 파는 회사들은 제품 시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 상담, 아니면 마케팅 직무에도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영업. 실제로 가서 아무래도 메디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이쪽도 제가 가끔 가다가 봬요. 간호사 출신의 영업하시는 분, 마케팅 하시는 분을 가끔 뵙긴 합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간호사의 직무로 입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 중에도 제약회사 있는 친구가 정말 다양한 걸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신입이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직무가 정말 다양해요. 그에 따른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래서 제약회사를 간다고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취준이라는 거를 해야 되고 스펙을 쌓는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야 병원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약회사가 굉장히 경쟁률이 센 곳이에요. 돈을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꽤 대기업들도 많죠. 네, 대기업들도 많고 망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상품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은 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약회사 입사를 고려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어떤 업무가 하고 싶은지를 본인이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품을 교육하는 직무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학술팀을 가서 임상학술적 근거를 리포트를 하는 업무를 할 것인지 이것은 어떤 직무에 가냐에 따라 너무 준비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공인시험 점수도 올려놓고 자소서나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근데 제약회사가 이렇게 직무가 다양한 만큼 준비를 해서 입사를 하고 경력을 쌓으면 정말 간호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어떤 커리어로서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간호사랑 제약회사라는 그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개연성이 많고 제약회사에 가서 메디컬 백그라운드를 정말로 면허라는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회사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네요. 진짜로 몰랐어. 함 작가님은 어떠세요? 여기서 제일 그나마 마음에 드세요? 네. 아니 왜냐면 네. 저는 가서 간호 직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 성장해서 또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제약회사가 제일 돈도 일단 좀 더 주고 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할 때는 간략하게 큰 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직군별로 자세한 얘기는 어렵지만요. 저는 저의 바람이지만 나중에 이쪽 관련해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모셔서 얘기하는 시간도 갖고 아니면 헤드헌터 분들이 있어요. 이쪽 의료 제약 전문으로 하시는 헤드헌터 분을 초청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링크드인 뒤져야죠. 네.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자,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탈임상 커리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이지 않은 커리어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네, 대표적이지 않은 것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우연히 되게 신기한 곳에서 간호사 이름을 달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을 많이 봐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어플에서 봤는데 스타트업이었어요. 무슨 글 쓰는 데였는데 거기서 간호사인데 주한 미군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정보를 관리해주고 통역을 대신 해주는 그런 간호사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택근무예요.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걸 풀이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의사들한테 전해주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간호사이기도 하고 엄청 신기한 거예요. 통역하면서. 부럽네요. 그쵸. 근데 영어를 일단 잘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다른 사람들 링크드인이나 뭐 로켓펀치나 이력서를 뒤지다가 간호사로 이런 거 검색 많이 해보거든요. 저는 혹시 이상한 사람 없을까? 이상한 사람을 찾네요. 네, 저는 이상한 사람. 네. 너무 나만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분을 봤냐면 그분도 비슷한데 병원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료 통역을 하시게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검진이나 뭐 수술이나 이런 거 받으러 오신 분들 전문적으로 통역을 해드리고 그런 걸 하시다가 이제 계약직으로 잠깐 하시다가 소속을 변경을 했어요. 뭐 응급 환자 관리 뭐 이런 회사였는데 소속되어서 이제 응급 환자들을 관리해주고 통역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프리랜서처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간호사 프리랜서? 네, 프리랜싱처럼 되게 부러운 표정을 지금 지으시는 재택근무 간호사, 프리랜서 간호사.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들에 더 관심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커리어를
스스로 창조를 하되 간호사라는 메리트는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많이 들어본 이런 공무원이나 제약회사 말고 좀 신기한 것들을 저는 좀 이런 방향을 저는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또 만나고 싶네요. 나중에. 근데 진짜 프리랜서 간호사 자꾸 말씀드리는데 너무 부럽네요. 대단해. 근데 일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초청할까요? 네. 연락 주세요. 된다면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탈임상이랑 탈병원이지만 한마디로 이제 간호사 면허는 가지고 가지만 좀 특이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예 면허를 버리고 난 간호사 진짜 전혀 면허 안 쓰겠다 하시면서 독창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탈간호를 하신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탈간호인들 이런 분들이 별로 없긴 한데 함 작가님 주변에 좀 있으시다고.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네. 이모티콘 디자이너 하는 동기도 있고 네. 그냥 아예 진로를 바꿔서 법 쪽에 쪽 공부를 하는 오. 동기도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분들은 간호사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간호사를 싫어하려면 간호사를 해봐야 되는데 벤처캐피탈 그 친구는 간호사 한 달 네. 겪고 이건 진짜 나랑 안 맞는다 네. 하고 딱 그만뒀는데 네. 정말 현명한 친구였어요. 정말 현명하네요. 정말 사실 한 달 때 그만두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 현명함으로 지금은 되게 멋있게 살고 있는데 현명하니까 벤처캐피탈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은 그냥 학부 졸업하고 면허만 따고 나는 애초에 이게 안 맞았어를 이미 깨우친 이분들도 현명한 사람들. 아니 너무 대단한데? 그쵸? 사실 저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일까지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다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만족하고 사세요? 만족해요. 부러워. 나도. 방송 듣는 분들은 얘네들이 그래서 뭘 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고 뭘 해서 먹고 사는지 꼭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함 작가님 뭐 해서 먹고 사시나요? 저는 지금은 일반 중소기업에서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 이 팟캐스트 하고 있고요. 네. 또 스타트업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프리랜서로 앞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이름이 함 작가가 된 게 책을 한 권 내가지고 와.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두 번째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소설을 좀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너무 멋있죠. 하하하, 고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네, 계속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짜 이거는 꽤 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큰 네.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잘 되면 말씀드리고 안 되면 스르르 사라질 거예요. 함 작가님은 정말로 면허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밋밋해 보일 정도로. 아닙니다. 제가 좀 과한 사람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굴리면서 할 순 없고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최종 예를 들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만약에 만약에 돈을 벌어서 딱 이 직업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 중에 하나 고른다면?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나요? 그렇진 않지만 또 다른 게 있나요? 사업이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은 투자를 꽤 많이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게 투자를 받기에도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도 아니다 보니까 네. 약간 자선사업 느낌일 수도 있어서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업에 돈을 밀어 넣어서 그 사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일단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제가 하고 싶은 사업에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을 네. 키워 나가려고 만들려고 하는 중이고 그 아이템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막 뭐 마이크 팔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마이크요? 네, 이게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그걸 뭘 할 수 있을까를 지금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키워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 너무 멋있네요. 저는 회사 못 다니겠어가지고요. 아, 회사 못 다닌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네, 회사 못 다니니까 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능력이 막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키워 나가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니님이 절 좋아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싱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야. 병원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회사에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 돌아갔어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리랜싱이나 지금 삼 작가님이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없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전 정말 함 작가님 어느 면에서는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면허를 쓰지 않고 독창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네, 그런 케이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탈간호, 그러니까 면허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이 저는 의료 IT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회사 서비스의 전반적인 마케팅이나 뭐 마케팅 서포트하고 머티리얼 만들고 하면서 메디컬 컨텐츠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마케팅 업무 한 50, 메디컬 컨텐츠 개발 50 정도 되는 것이라서 면허를 안 쓴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마케팅 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디컬 컨텐츠는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팀 내 인원 조정이나 뭐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서 사실 저도 들어갔을 때는 난 더 이상 여기에 발을 걸치지 않겠어 하고 들어간 것이 맞긴 한데 그런데 또 저는 회사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이용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유니크함을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회사에서 이 일은 그래도 너가 전문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되게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네, 잘 살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희의 탈임상 과정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해요. 저희도 서로 모르는 것들을 약간 궁금한 것들도 많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걸 인터뷰 형식으로 조금 풀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좋습니다. 아직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굉장히 새로워해요. 새로워요. 새롭나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새로워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공통점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와 너도 이래? 너도 이래?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큰 방향은 비슷한데 세부 내용은 아주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신기해요. 이거 같이 하는 것도 그래서 신기해요.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아직 아닙니다. 오늘은 탈임상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오늘 못 다룬 커리어들을 모아서 2탄이나 3탄이나 계속 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시면 네, 할 수도 있긴 한데 좀 생각해보고 하죠. 제가 보기엔 함 작가님이 별로 이런 컨텐츠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가 봐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저희 둘의 탈임상 스토리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작은 간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